안녕하세요. 형법총론 4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제가 그 시간 분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진로 부분도 해서 앞 시간에 유추해서 끝냈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법조항 관련해서 행위시법으로 할 거냐, 재판시법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형법을 하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가끔 나와요. 판례와 이론을 같이 보면 형법이 좀 재미있다고 많이 느껴질 겁니다. 형법의 시간적 범위, 형법을 어떻게 할 거냐, 시간적에 대한 어, 해석 좀 볼게요. 시간적 해석. 한국 형법은 행위시법주의.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절도를 했을 때 원을 절도했다면 원을 절도를 한 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지금 한 행위한 법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제 우리가 절도범이 잡혀가지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단 말이에요.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하겠죠. 재판을 할 때 절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재판시법으로 할 거냐? 행위시법으로 할 거냐? 고민이 되죠. 재판시법은 5년 이하고, 행위시법은 5년 이하고, 재판시법은 3년 이하다. 판사가 뭘로 재판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행위 당시에 5년 이하면 행위시 한다. 이걸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재판할 때도 할 수 있다. 재판할 때 법이 바뀌면 이 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어느 때가 예외적인가 이렇게 보겠죠. 대부분 행위시 법률로 하는데 재판시는 언제 재판시를 할 거냐 이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겠죠. 볼게요. 우리나라 형법 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행위란 거는 내가 물건을 훔쳤다. 훔쳤던 게 행위. 물건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호주머니에 넣은 게 행위. 법률에 관한다. 범죄 후. 자, 범죄 후. 범죄가 다 끝나고 범죄가 다 끝나고 법률의 변경이 됐을 때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헌법보다 경한 때는 신법에 한다. 자,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행동을 했는데 오늘 행동을 했는데 오늘 내일 법이 바뀌었어. 내일이 법이 바뀌었어. 내일 오늘 행동했는데 내일 법이 변경. 이 법이 변경됐는데 오늘이 했고 내일 한 거는 내일 법이 변경되었는데 이 내일 한 게 법이 가볍다. 그러면 내일 거 가야지. 그다음에 판사가 재판할 때, 자, 재판이 확정 후에, 재판이 끝났어. 확정 후에 법률에 변경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즉 내가 간통죄로, 알죠, 간통죄로 입건이 돼서 재판을 받아서 징역 3년을 살고 있다면 3년. 징역 3년형을 받고 간통죄로 징역 3년형을 받았는데 3년형을 살고 3년 중에 1년을 살았다면 1년. 근데 이 법이 간통죄가 폐지됐단 말이에요. 폐지되면 폐지된 이 순간부터 나머지 2년은 집행을 안 한다. 풀어준다. 이 뜻입니다. 집행을 면제, 풀어준다. 형을 전과 간통죄 전과는 있지만 집행만 봐준다. 이 뜻입니다.
1조 1항 해석을 한번 볼게요. 방금 했죠? 행위 시의 법률이란 행동, 내가 절도하는 행동 시의 법률, 행동을 마쳤다. 행동을 마쳤다. 물건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포괄일지에서 포괄일지 우리가 이제 보면 내가 이제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기 계란 한 판. 계란 한 판은 한 판이죠. 자, 계란 한 판이면 계란이 30개 들어있는 게 한 판이면 한 판. 10개 들어있으면 10개가 한 판이죠. 그 한 판은 하나의 판으로 치잖아요. 그죠?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한 판. 우리 축구팀이 몇 명이 11명이죠. 11명 각자가 그 땅에서 운동을 해요. 막 운동. 각자가 뛰고 부딪히고 한단 말이에요. 한 팀. 이게 하나로 묶어버린 것. 포괄일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 이거예요. 내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순금을 훔쳤다. 순금.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폭행을 했다. 그 여자도 강간했다. 그리고 나올 때 불을 질러버렸다.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졌죠. 이거를 그날 밤에 사건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물건 훔치고, 때리고, 강간하고, 불질렀다. 각각 사건이 네 개인데, 이 네 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 이거를 포괄일제라, 포괄. 묶어버렸죠, 하나로.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처벌해버린 거죠. 하나로 처벌. 사건은 네 개지만 하나로 묶어버려. 계란 한 판, 축구 한 팀, 포괄일제. 자, 개개 하나를 묶어버렸는데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으로 걸쳐 행하여진 경우, 즉 절도 사건이 어제는 3년 이하인데 오늘은 5년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각 사건의 법이 개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포괄일제인데 신법, 국법의 법정에 대한 신법, 국법, 신법이 있고 옛날법이 있고 법정에 대한 경중을 서로 무겁고 가볍고를 비교할 볼 필요도 없지. 신법이냐 국법이냐를 비교할 필요 없지. 범죄 행위가 끝났던 이 포괄 행위일제, 범죄 행위가 끝났던 할 수 있는 이 모든 법을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 일제로 처단해야 한다. 즉 하나로 묶었으면 이 범죄 행위가 끝났을 시점, 이 범죄 행위가 끝났을 시점에서 하나로 포괄해서 처벌한다. 즉 행위시의 법률은 실행행위 종료다. 하나든 10개든 사건이 하나든 10개든 포괄해서 하나면 이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서 처벌한다. 무겁고 가볍고를 따질 필요 없다. 하나로 따질 필요 없다. 시간이 바뀌면 바뀔 수가 있고 변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행위 종료 이 시점으로 포괄했으면 거기에 맞게 처벌한다. 이거죠. 자, 판례. 옛날 게임산업진흥원의 법률 시행 앞과 후에 걸쳐 이루어진 등급 분류. 자, 게임 산업도 청소년 보호, 성인 이렇게 분류가 되죠. 등급 분류받는 게임물의 다른 내용의 것을 자, 등급 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해 제공하는 행위. 미성년에게 성년의죄를 주거나 미성년에게 사형행위, 돈 벌게 하는 사형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이런 모든 것은 포괄 일제로 보아 포괄 하나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포괄. 위 기간 동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 종료 시에 끝나는 시에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범죄 수익 하나로 묶어서 발생한 전체 수익을
추징한다. 즉 하나로 묶었다면 끝나는 시점에서 이익을 받은 거를 내놔라. 이익 추징을 해라. 잘못된 걸로 돈 벌었으면 추징을 시켜라. 그죠? 그래서 포괄일체는 행동이 끝난 시점. 행위시의 법률도 행위를 끝났던 시점의 기준이다. 1조 2항 볼게요. 범죄 후란 실행행위가 완전히 종료한 후를 의미한다. 그래서 헷갈릴까봐 또 적어놨어, 제가. 헷갈릴까봐. 1항에서 행위란 건 행위를 마쳤을 때. 실행행위 종료. 같은 얘기죠. 1조 2항에서 범죄 후란, 자, 행위란 거는 각 사건에 대한 행위를 끝냈을 때. 범죄 후란 범죄의 실행행위가 끝났을 때 포괄일지도, 범죄는 포괄일지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범죄 후란 전체 범죄에서 끝났을 때 포괄일지도 포함한다. 하지만 이 1항에서 말한 행위시란 거는 액션, 그 하나하나 사건에 대한 행위를 끝냈을 때 행위 끝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범죄 앞장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헷갈릴까봐. 행위시 법률의 행위를 끝낸 것. 행위시란 거는 행위를 끝낸 것. 근데 포괄일죄란 거는 범죄, 전체 범죄를 끝냈을 때 범죄 실행 종료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시, 포괄일죄는 종료시, 범죄 종료시. 다시 정리할게요. 행위시란 행위 종료시, 포괄일죄란 범죄 포괄일죄를 하나로 전체를 묶었다면 그 전체 범죄의 종료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의 범죄 종료란 거는 포괄일죄로 보면 포괄일죄 포함한 범죄 종료시. 자, 실행행위가 종료한 후 포괄일죄를 포함하면 이 실행행위가 각각의 행위가 종료한 후를 의미한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1항에서 행위시란 행위의 액션의 각 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하고 1조 2항에서 범죄후란 범죄의 포괄적인 실행행위가 종료한 경우로 한다. 포괄일죄를 포함한다. 그래서 행위시란 행위가 끝났구나. 범죄 후란 범죄가 끝났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기 좋아요. 머리 많이 쓰면 머리 아프니까 행위란 건 행위가 끝났구나. 범죄 후란 건 범죄가 끝났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이 나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거는,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죄란 거는, 자, 저를 보고요. 범죄란 거는 법전의 범죄로 규정돼야 되겠죠. 법전. 죄와 벌. 법전의 죄라고 구성된 것. 그걸 구성요건이라 하죠. 법전에 이건 죄다라고 구성에 들어가 있는 것. 구성요건. 즉, 죄명에 들어가 있는 구성요건. 그래서 구성요건의 법정에 있으니까 이거를 들어가 있는 거로만 유법이 아니잖아요. 구성되어 있는 거를 범위하죠. 이거를 구성요건을 꺾어야죠. 그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은 처벌 못 하잖아요. 아기에게 처벌할 수 있어요? 아기가 너 죄다 그러면 웃죠, 아기는. 그죠? 책임을 못 묻죠. 그래서 구성요건을 율법화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구성요건,
위법 책임성을 갖다가 형벌을 처벌하는 죄의 요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벌을 못한 경우가 있죠. 죄를 저질렀지만 처벌을 못하는 경우. 헌법이 이건 죄가 아니다고 위헌 판결을 해버렸어. 나중에. 처음에는 죄라고 했는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죄가 아니다고 위헌 판결을 한 경우, 위헌 결정을 한 경우, 결정과 판결 같은 얘기예요. 자, 위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 섰죠. 법정에 섰는데 재판을 받았는데 형을 2년형 받았는데 나중에 헌법에 위반했다고 위헌 판결을 내린 경우. 그 다음에 죄는 죄인데 입건은 돼 있는데 공소시효가 오랜 시간 지났단 말이에요. 공소시효. 체포해서 보니까 시효가 지났어. 그러면 풀어줘야죠. 집행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사면해줘. 사면. 이런 경우에 사면을 3년형 받았는데 1년 살다가 사면을 하면 2년 동안 면제되죠. 자, 그 다음에 오랫동안 도망 다니다가 잡혔어. 공소시효 끝났어요. 그러면 집행이 안 되죠. 죄는 기록 경과는 남지만 집행은 안 되죠. 다음에 내가 절도죄로 5년을 살았는데 위헌 판결 내서 바뀌었어, 형이. 그러면 집행이 면제되죠. 그죠? 이렇게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형이 폐지되어 법원은 판결했단 말이에요. 법원이 판결했을 경우 소송을 면제한다. 소송 중에 형이 없어졌다 하면 소송을 면제한다. 면소. 소송을 면제한다. 면소 판결. 또 형이 옛날 법보다 가볍다 하면 시법을 하겠죠. 가벼운 법으로 형으로 적용한다. 소를 면제 판결한 사유는 이미 확정 판결을 이미 같은 걸로 받았어. 받았는데 또 할 수 없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 사면. 사면이 됐으면 처벌할 수 없죠. 처벌받기 전에 사면을 해버려. 공소시효가 완성됐어. 그러면 소를 면제하죠. 범죄를 저지른 후에 형이 폐지가 됐어. 면제해야 돼, 집행을. 확사 10회. 확정 판결이 났다. 사면, 공소시효, 형의 폐지, 확사 10회. 이럴 때 소를 면제한다. 소 자체가 안 들어간다. 확사 10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국법과 신법의 경쟁 비교는 법정형, 형법에 나온 법정형의 기준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가중, 더하다, 감경, 빼다. 형을 더하거나 뺄 경우가 있으면 더하고 빼고 한 다음에 비교한다 그죠? 더하고 빼고 다 해보니까 옛날 형보다 가볍다, 옛날 형보다 무겁다 이게 나오죠 그죠?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그래서 재판할 때는 형이 바뀌었다면 더하기 빼기 가중 감경 후에 비교해라.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떤 게 국법이고 어떤 게 신법인데 어떤 게 무겁고 어떤 게 가볍냐 이걸 볼게요. 쉬워요. 자, 징역형부터 비교하고 똑같으면 징역 3년, 징역 3년, 국법도 징역 3년, 신법도 징역 3년 똑같으면 벌금을 비교한다. 행위시법에 규정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재판할 때 법이 바뀌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면 재판시법이 더 무겁죠.
그렇잖아요. 행위시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재판시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면 재판시가 5년 이하면 4년까지 형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행위시법은 3년이나 2년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재판시법이 더 무겁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는 또는이 있네.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하거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3년 동안 형을 사는 게 좋습니까? 벌금형이 낫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형 못 삽니다. 그냥 1, 2천만 원 돈 주고 나와버리죠. 차라리 1년이면 돈 벌어요. 금방 벌어요. 1,000만 원? 2달이면 벌겠죠. 근데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라고?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또는 재판시법이 무거운 줄 알았는데 또는 와 그러면 판사가 벌금을 내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무거워요? 당연히 국법이 무겁죠. 3년 이하의 징역이 무겁죠. 재판시법은 5년 이하든 또는 벌금이니까. 벌금 내고 끝이잖아요. 재판시법이 가볍죠. 형법에서의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더라도 자, 신법에서 벌금형의 선택형이 가능하더라도 법정의 경중은 법적형, 법에 정한 죄의 무겁고 가벼운 법평가형, 선택형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므로 행위시법인 국법형이 더욱 경하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보시기에 설명을 교수님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게 아니고요. 잘 봐요. 3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징역은 어떤 게 무거워요? 당연히 행위시법인 3년 이하가 가볍죠. 신법인, 재판시법인 5년 이하가 무겁죠. 하지만 이 둘만을 볼 때는 어, 신, 신법이 국법보다 가볍게 뜻이잖아요. 그죠? 재판할 때, 재판할 때 하는 징역형이 옛날 징역형보다 더 무겁잖아요. 5년이니까. 이 중앙형만 보면, 여기에 보면, 중한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므로 행위시법인 국법이 더 가볍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면 당연히 행위시법이 3년 이하가 가볍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또는 전체적으로 보면 또는 벌금형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징역을 살 필요가 없어요. 벌금형 살지. 전체로 보면 뭐가 가깝죠? 재판시법.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징역 30만 원에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이니까 또는. 만약에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도 하고 벌금도 주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또는이란 거는 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볍다 뜻이에요. 이거는 일부분만 볼 때, 말뜻 우리가 일부분을 볼 때는 어, 국법이 가볍다고 하지만 전체로 보면은 재판시법이 훨씬 가볍다. 또는 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일단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교수님 이해가 안 돼요. 자,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요. 어, 여기 제가 해놨죠. 중한징역끼리만 비교하면 중한 것끼리만 비교하면 당연히 국법이 가볍고 신법이 무겁다. 근데 우리 재판은 전체를 봐야 돼요. 또는 이 붙으면 벌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시법이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무이탈죄. 군무이탈죄라는 거는 군대를 탈령하는 거. 군대를 탈령했을 때 옛날에 군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을 살았어요. 자, 잡히면 군대 탈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동안 그 군대 교도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 있는데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서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겠단 말이에요. 300만 원 이하의 법이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뭐가 가볍다? 벌금. 벌금형이 추가된 경우 1조 2항에 따라 옛날 법으로 한다. 1년 이하만 한다? 아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벌금형이 추가됐기 때문에 가볍잖아요. 그러면 벌금형 추가된 걸로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말 뜻을 판례에 볼 때는 개개인 문구를 보고 전체를 봐야 돼요. 그죠?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09년도, 2009년도, 2009년도잖아요. 1983년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법적 효력이 잃어버리죠.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에 맞지 않다. 그러면 법적 효력을 잃어버리죠. 법률이. 형법 규정은 즉시 무효가 된다. 맞죠? 위헌 결정, 최고의 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헌법. 이전의 사건들은 소급해서 다 무죄가 돼버려요. 소급이라는 거는 헌법 결정이 나는 순간 이전에 법이 다 위헌 판결했으니까 다 무죄가 되버려요. 다만 여기서 묻은 거예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면서 불합치 결정을 하는데 재판문에 입법 촉구 이거를 일정 기간 미루겠다. 일정 기간 올 2021년도까지만 이 법을 적용하고 입법을 빨리 개정해라. 2021년도부터는 2022년도부터는 다 무효다. 이렇게 입법 촉구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부칙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단서를 다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하나 2021년 동안 법이 안 개정되면 이 법은 폐지가 됩니다. 효력을 잃어버린다. 올해까지만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안 된다 하면 올해까지는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바꿔야지. 법을 빨리 국회에서 이런 경우에 촉구 결정이 있으니까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자, 이 내용 잘 이해했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오면 헌법 위반 나오면 이전의 거는 뭐한다? 무죄가 된다.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뭐다? 무죄다. 자, 헌법의 위헌 판결을 낼 때 입법 촉구를 단서를 달았죠. 단 올해까지는 효력이 있다. 그럼 올해까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헌법 밑에 법률도 부칙을 만들 수 있죠. 법을 개정하면서 단 이 법은 2022년도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이 조항은 2022년도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그 조항은 언제부터? 2022년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부칙도 방금 그런 단서 규정과 똑같다. 1조 2항 타방 예외 법률을 개정하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칙에 규정하는데 신법에서 새로 만든 법에서 부칙, 여러분 부칙 알죠? 부칙에다가 몇 점 몇 항은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경과 규정을 두어 일정 기간 동안 불합리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올해까지만 옛날 법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적용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옛날 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판례 볼까요? 형법 1조 2항 및 8조가요. 범죄 후 법률에 변경하여 형이 옛날 법보다 가벼운 때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벼우면 신법이 하죠. 신법에 경과 규정을 두어 새로운 법을 만들었지만 몇 조 몇 항은 올해까지 적용한다고 한다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단수조항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지금 시행 전에 저질렀던 범죄는 옛날 법으로 처벌해라 하고 종전의 형의 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규정했다면 맞는 거죠. 이 신법이 내일부터 적용되는데 오늘까지 죄를 저지른 사람은 옛날 법으로 하고 내일부터 한 사람은 이 법으로 하겠다고 단수정에 달아버리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헌 아닙니다. 헌법상에 말하는 불소급이나 헌법상에 불소급 하지 말라 했잖아요. 헌법 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왜? 위헌 판결만 나지 않으면 단수조항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응? 올해까지 오늘까지만 옛날 법을 적용하고 내일부터는 신법 적용해라. 부칙에 단수조항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제 법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 했죠. 법이 만들어진 시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한다면 행동이 끝난 것, 행동이 끝난 거를 법을 적용을 한다. 이걸로 처벌이 된다. 단 포괄일체처럼 여러 개의 범죄가 하나로 묶였을 때 전체 범죄가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포괄일죄는 범죄 종료시를 기준으로 한다. 쉽게 이해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법을 헌법 재판이나 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있냐면 옛날에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함께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이 여관 가서 못된 짓 하려고 요간방에 가잖아요. 혼숙 부모 몰래 요간방에 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거를 금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혼숙 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 내 아들이 서울의 학교에 시험 보러 가려고 친구들 5명과 함께 방을 얻어서 자고 시험을 보는데 청소년 혼숙했다고 처벌돼. 원래 취지는 남자 여자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지. 남자들끼리 여자아이끼리 시험 보러 가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막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혼숙만 금지해라고 법을 바꿨어. 자, 이 법을 바꾼 이유가 내가 잘못했구나. 법을 잘못 만들었구나 하고 반성을 하는 경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반성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반성하고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잘못 만드는 걸 반성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개정한 법으로 적용해야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하지만 이렇게 반성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법을 바꿨으면 반성한 개정된 법으로 바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시대와 문화가 바뀌었을 때는 반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대와 문화가 바뀌었을 때에도 바뀌었다면 옛날에 잘못한 그들 처벌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계엄령 선포래, 계엄령. 비상사태 계엄령 알죠? 계엄령 선포했는데 계엄령 선포 기간이 오늘까지예요. 오늘 5시까지. 자, 이 기간 동안 계엄령 선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정각 4시 50분에 계엄령 선포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어요. 폭동 난동을 했어. 그러면 내일이면 법이 처벌이 안 돼. 나는 오늘 5시 전까지 전에 해서 재판에 넘어가서 내일부터 재판을 받아. 모레부터. 자, 지금은 계엄령시법이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적용 안 된다고 할까요?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사실이 계엄령 선포 5시까지가 중요하고 국가 안보에 중요했기 때문에 5시까지만 적용하겠다고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반성적이 아닙니다. 반성적.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법이 그 다음날 없어져도 처벌한다. 자,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 이해가 됐죠? 범죄 후 법률에 변경되어 형이 폐지됐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폐지됐는데 두 가지를 봐요. 법률 변경의 동기가 내가 잘못했다. 반성적 고려에 의하면 법적 견해 변경으로 법률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1조 2항을 적용하여 옛날 법의 추구표를 부정하여 자 옛날법, 국법, 옛날 법이 그대로 적용돼서 재판을 받죠. 추구표. 가별성이 이 옛날 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이 우리가 반성해서 만든 법이다. 이 신법 반성해서 만든 법으로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성이니까. 가벌성이 소멸하고 재판 당시 변경된 이 신법 반성이니까 반성. 반성하고 만든 법이니까 신법을 신법대로 처벌해서 옛날 거는 면제, 잘못한 거는 그냥 봐줘라. 소를 면제할 면수 판결한다. 그러나 법률 동기가 이런 반성이 아니다. 그냥 계엄령 선포대로 끝났다. 모든 행동이 끝났다. 이거는 정책 변경이다. 사실 변경의 정책 정책. 이거는 법률이 변경된 게 아니다. 정책 변경이기 때문에 옛날에 계엄령 잘못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잘못했기 때문에 추구표를 인정해서 처벌된다. 아시겠죠? 반성해서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걸로 해서 처벌 안 하지만 반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엄령 선포처럼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잘못했으면 처벌해라 이거예요. 처벌. 자, 방금 이야기했던 거 청소년 보호법 규정으로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했지만 그 후 반성에 고려면 처벌하면 안 된다 이 뜻이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자, 법이 바뀌었죠. 남자 여자 혼숙만 처벌하는 거지 남자들끼리 잔 거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처벌 대상에서 바뀌었다면 그 이전에 검거됐던 학생들 청소년의 숙박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옛날 조치가 부당한다에 나오는 반성적 행위란 말이에요.
따라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전에 남자들끼리 잠자는 거는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 그 전에 남자들끼리 잠자는 거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그 행위시법, 재판시법 수업을 했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